자, 11살 딸이에요. 이제 딸을 양육해 갑니다. 근데 11살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관계적응기입니다. 관계적응기는 뭐가 있다? 관계적응기는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관계적응기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왜? 없어요. 그냥 이제 관계적 11살이면 조금 있으면 이제 13살로 넘어가면서 뭐가 들어갑니까? 서서히 지금 조금씩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자아 형성, 그러니까 애매해요. 그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관계적응기 좋다 싫다에서 왜? 요게 이제 조금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요 단계라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양육을 할 때 엄마가 있고 그 다음에 아빠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엄마는 뭘 추구하고 있을까요? 의미 추구하고 있겠죠. 의미가 추구가 이게 완성이 돼야 그 다음에 가치를 추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아빠는 뭘 추구를 하고 있어요? 가치 추구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양육을 할 때 딸이 뭐가 문제가 생기고 뭐하고 이러면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까요? 엄마는 의미의 관점에서 많이 바라봅니다. 의미의 관점에서 바라보다니까 이 딸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일단은 싫어하고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가능하면은 뭐를 하게 해요? 이 아이가 좋아하는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합니다. 그거를 어떻게든 좋아할 수 있게끔 막 이렇게 유도를 해요. 근데 아빠 입장에서는 가치를 추구합니다. 이건 뭐예요? 딸이 그거를 했을 때 대가, 그거를 했을 때 가치,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목표를 정해주고 이루면은 뭔가를 해줄게. 이게 남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럼 이 아빠는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잘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 딴에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걸 받아들이는 게 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냥 자식인 거예요. 왜? 모르는 거 치고 이제 대가 큰 이유가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좋다 싫다로 가요. 좋다 싫다로. 자,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막 이렇게 가면 이거 안 하, 예를 들어 나는 뭐 이렇게 해서 싫은데 자꾸 아빠는 자꾸 뭔가를 이렇게 가. 그러면 얘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를. 싫어해요. 그리고 아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근데 아빠, 얘가 싫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거 정하고 나 같으면 이걸 받기 위해서라도 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걸 했는데 얘가 너무 싫어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 여자가 이렇게 교육을 시켜놨나? 너 애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애 문제만 나오면 부부는 무조건 싸우게 돼 있어요. 왜? 양육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양육 방식이 다른 문제거든요. 자,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이게 한번 보면은 딸하고 문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뭔가 아이가 왜를 정확하게 가져가면 참 좋겠는데 이 아이가 왜가 없는 거야. 그냥 싫어요. 그냥.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는 왜 싫은지를 알아야 내가 뭘 어떻게 해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왜 싫은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내장 뭐가 있어요? 왜가 없다니까 그냥 싫어요. 그냥. 그러면 자, 엄마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좋게 해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요. 엄마가 과연 잘못된 걸까요? 아니에요. 엄마 입장에서 자아 실현하는 엄마 입장에서 볼 땐 이 딸이 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 다음에 좋아하게끔 만들 때 뭐가 부족한지를 알면 그거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한테는 그게 필요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런 건 생각 안 해요?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뭐만 해요? 좋다? 싫다. 끝. 그러면 공부가 좋아? 싫어. 둘 중에 하나를 갑니다. 그러면 이 아이한테 뭐가 필요해요?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공부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게끔만 하면 돼. 그러면 좋아하게 하려면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게 누군지를 한번 찾아봐요. 인간관계에서. 누구를 좋아하는지. 그러면 좋아하는 인간관계 있을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 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건 다 좋아요. 그러면서 이 함께하는 게 이런 거고 뭐 하는 거고 그러니까 네가 좋을 수밖에 없게 이런 환경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이상하게 좋아져요. 가만히 있어 엄마랑 같이 딱 앉기만 하면 벌써 뭐랍니까? 책 들고 와서 공부해. 엄마 공부해. 공부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엄마가 좋아서 같이 앉아서 하는 거예요. 아들하고는 또 틀려요 이게.
아들하고는. 아들은 맛있는 거 사주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합니다. 아빠가 하는 게 아들 방식이, 이거 아들 양육하는 방식이거든요. 끝내주죠, 이거는. 1시간 공부 빡세게 해서 여기 숙제 다 끝내놓고 나면 피자 콜! 딱 하면 애들은요, 울면서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뭐래요? 아빠 피자 딱 깔끔합니다. 아주 공부 그냥 나가 정해지니까. 근데 이거 아들 방식이거든요. 딸은 틀려요. 그래서 딸은 누구를 좋아하는지를 보고 이 좋아하는 사람과 계속 그러니까 함께 하면서 엄마 나 싫은데 뭐 근데 엄마는 좋아하는데 그래서 엄마는 왜 좋아하고 뭐하고 얘기하면 딸이 이씨 그러면서 슬슬 따라와요. 왜? 좋아하면 좋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면 돼요. 양육 방식의 개념이 정반대에 있는 게 들어가게 되면 얘는 혼란이 옵니다. 혼란이 구분이 막 안 돼요. 이럴 때는 요런 거를 딱 정말 문제는 아빠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니까 놀겠는 거예요. 그럼 누굴 탓해요? 니 때문에 애가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또 니 때문에 애가 둘이 싸우고 난리 났어요. 얘는 방치된 채. 그래서 무엇을 가냐면 딸인 게 관계적인 게 딸은 좋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거를 가지고서 아까도 이제 그 어린이집 얘기했듯이 이게 좋아하는 엄마는 왜 이게 좋고 뭐하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거를 아이한테 꾸준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 아이도 그게 좋아져요. 이게 관계적인 게는 좋다 싫다로만 딱 구분이 돼요. 딸들은 관계적인 게서는 그것만 되면 나머지들이 이제 하나씩 해결이 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잘 안 되죠. 왜? 콜라는 좋다 싫다 해서 싫다 좋은 거 아니면 싫은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갖냐면 딸의 관점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갈 때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 주는 게 가장 좋을 것이냐를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선생님, 저희 딸이 약간 성향이 굉장히 남자아이 같은 성향. 그럴 수도 있어요. 얘가 학교에서도 거의 그 장난꾸러기 탑5 안에 들어가는 네. 그런 아이예요. 근데 얘가 약간 성향이 남자 같다 보니까 아빠도 이렇게 남자처럼 애한테 좀 대하는 게 있거든요. 저도 얘가 너무 남자 같으니까 아빠한테 좀 바뀌는 경향이 있어서 대화가 잘 안 돼.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잘 봐요. 11살 딸인데 남자 같아. 왜 그래요? 남자애 같아.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 있다는 얘기예요? 재미있냐 재미없냐 이걸로 바뀌어 있는 것 뿐이에요. 이 아이는 그냥 아주 단순해요. 재밌어? 재미없어. 그러니까 재밌으면 신나는 거예요. 신나면 뭐가 돼요? 막 ADHD 증상이 막 나타나. 그냥 지멋대로 막 나가. 지멋대로 막 아주 천방지축이야. 그러면 집에를 딱 왔어. 재미있냐 재미없냐를 가지고 집에를 딱 왔더니 자 엄마 아빠 입장에선 요거는 쉽거든. 그런데 엄마 입장에선 얘 다루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하니까 네가 해라.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뭘 하려고 들면은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같이 재밌게 봐요. 재밌게. 처음에는 엄마도 재밌게 줘봐. 그 다음에 뭘로 전환시켜줘야 돼요? 재미있는 거 재미없는 거 알고 있잖아 이 아이는. 그 다음에 좋은 거 싫은 걸로 이렇게 전환을 자연스럽게. 왜? 이게 재밌으면 따라간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엄마랑 뭐 어쩌고 하면 어느 순간에 애가 조신해져요 또. 그렇다고 뭐 학교에서 뭐 천방지축이 아닌 거냐? 그게 또 다른 문제예요.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아이들 때는 이걸로 이제 틀림없이 남자아이 같으니까 이 딸을 남자아이처럼 키워야지. 그렇게 하고 계속 재밌고 즐겁게 재미없는 거 이걸로만 구분시켜서 뭘 갑니까? 이제 관계가 이걸로 형성이 됐어요. 이거 관계 형성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아 형성을 할 때는 왜 재밌어야 되는지 왜 재미없어요? 재미없는 그쪽으로 형성됩니다. 남자아이처럼 자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몸과 마음은 뭐예요? 여자아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심리가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뿐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당연한 거예요. 그 수순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기회는 많죠. 자, 이 아이를 한번 보자고요. 재밌냐 재미없냐도 알죠.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좋다 싫다로 또 이것도 알면은 인간관계 굉장히 재밌는 이 남자아이들이랑도 엄청 인간관계에 관련된 걸 할 줄 알고 여자아이와도 인간관계를 할 줄 알게 되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냥 성장이 되면은 여자아이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여자아이 인간관계. 남자아이들과 인간관계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여자아이들과 인간관계는 굉장히 문제. 그러면 지금 기회가 왔잖아요. 아직 11살이잖아요. 그러면은 좀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래 같지. 지금 이렇게 형성된 걸 묻지. 그러면은 요거에서 엄마는 이런 게 참 좋고 말이야. 나는 뭐 재미없는데 뭐. 근데 가랑비 옷 젖듯이 그렇게 되면서 좋은 거 싫은 거를 구분하면 이 네 개를 다 가지고 가잖아요. 자아가. 여기에서 자아 형성을 한다면 이 아이 보통 놈이 아니겠죠. 그런데 대부분들이 재미없는 걸 가서 여기에서 좋아한다, 싫어한다로 넘어가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왜? 그 시간만큼 좋고 싫은 거에서 어디로? 그 다음에 재미없는 걸로 넘어왔다는 얘기.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엄마가 이 좋은 거에 관련된 이거를 우리가 양육할 때 넣어주는 이 시기가 한동안 단절이 됐을 수도 있어요. 한동안. 여기가 단절이 된 채 아빠가 신경을 쓰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일로 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맞도록. 이 아이는 여기에 적응을 한 거죠. 그렇다면 뭔 얘기냐면 엄마가 그동안 여기를 단절시켜 놓은 거예요. 엄마 바빴던 거예요. 엄마 힘들었던 거나. 그러면 이 아이가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으면 어디로 가 있는지 구분도 안 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이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에 대한 부분을 해서 재밌고 함께 가면서 좋은 쪽으로 전환하는 게 굉장히 그 아이한테는 엄청난 얘기죠. 근데 대부분들 이거를 안 하죠. 왜? 한번 여기 단절시켜 놓고 이걸 안 하기 시작하면 이게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방치된 상태로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가는 거야. 남편은 네가 알아서 해. 왜? 난 그럼 되게 편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아이가 편향적으로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신경 쓰면은 일로 전환되면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장점이죠. 그런데 요거를 조금만 어긋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편하자고 이렇게 잠깐 방치해 놓으면은 편향적으로 가요. 자아 형성도 그렇고. 자아 형성하는 시기에 생각을 만드는 시기잖아요. 만드는 시기에 뭔가를 바꾸려고 들면 이때에 관련되는 것까지도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은 좀 더 걸려요. 지금 당장 right now 이렇게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해놓으면 그 다음에 자아 형성할 때는 아빠가 해도 콜, 엄마가 해도 콜 이렇게 돼요. 아이가 말 잘 들어요. 아니 말 잘 들을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여기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쪽에서 얘기하면 소통이 되고 여기서 얘기하다 싶으면 여기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엄마랑 소통하면 또 소통이 되고 이 아이는 땡 잡은 거예요. 어느 한 방향으로 편향되지 않는다. 그런데 위험하죠. 그냥 두면 왜곡된 방향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가 만약에 재미와 즐거움의 관계적인 게에서 형성이 되고 자아 형성도 재미와 즐거움에 관련되는 거 형성이 되면 자아 실현할 때는 남자들이랑만 어울려요. 그럼 뭐가 많아질 것 같아요? 복잡해지겠죠. 남녀관계 개념이 복잡해져요. 나를 중심으로 남자들만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좀 복잡해집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형성돼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